안녕하세요. 선한로로쌤입니다.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주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우지수입니다. 금요일은 좀 밀릴 수 있다. 만기일이다. 세 번째 금요일, 미국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우리는 두 번째 목요일이죠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영향력으로 해서 좀 밀릴 수 있다. 만기일까지 말씀을 드렸고, 하락은 보였지만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. 만기 영향력이고, 이 부분은 뭐 이번 주 한 중반 정도 되면은 뭐 빠르면 이번 주 초반에 하면 좋고요. 중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다. 보통 만기 영향력으로 지수가 오르거나 밀리면은 빠르면은 한 3일 내에, 좀 늦어도 한 2주 안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외에는 뭐 변수고요. 보통 그렇게 시장이 정상화가 됩니다. 만기 영향력으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,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평범한 대로 흘러가는 거고요. 그래서 다우지수 좀 밀렸어도 이 구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34,800포인트 요 구간을 회복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은 이쪽으로 좀 붙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. 그리고 35,800까지 회복되면은 강세 구간인데 바로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. 그래서 저항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34,800 요 구간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뭐 전쟁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한번 밀렸습니다. 미국은 시종일관 뭐 가장 먼저 혼자 이제 거의 뭐 단독 보도 수준이었죠. 작년 말부터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,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유럽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전쟁까지는 안 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, 그래도 대비는 양쪽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가 벨라루스랑 합동 군사훈련을 20일 날 끝내기로 했어요. 올림픽 폐막 때 뭐 그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종료 시점에서 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하느냐는 아직까지 뭐 미공개니까 훈련을 좀 더 하고 있다. 그래서 긴장감이 올라간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, 그 반대로 지난주에 뭐 외무장관의 회담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미국이 합의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데 직접 만나기보다 뭐 화상회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슈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,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4,000포인트 공방 펼치다 뭐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14,000을 회복하느냐 구간을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미증시도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되고,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. 그동안 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만기가 먼저 와가지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서 좀 억울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, 밀릴 때 대신 좀 덜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만기 영향으로 못 올라간 거를 밀릴 때 덜 밀리는 것을 좀 일부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, 금요일날 미증시가 밀려도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, 오늘 뭐 개장 초에는 이제 뭐 하락으로 뭐 시작을 했죠. 시가는 뭐 1%대 하락을 보였는데 마감까지 해서 쭉 올라와서 이제 보합권, 마감 전에는 뭐 이제 강보합권도 왔다 갔다 했는데 보합권까지 하락하지 않고 마감하면서 예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는 2750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750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포지션 자체는 뭐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진 않았지만 위쪽으로는 2800 한 40 정도를 못 넘어가는 정도 정도 해놓고 2750을 넘어가서 한 2700 한 70 정도 되면은 올라갈 때 살짝 뭐 부담을 주는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을 넘어가서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,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이제 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. 이미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반등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2750을 좀 제압하고 2800 위쪽으로 올라가서 움직여줘야 여러분도 조금은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 있겠죠.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합니다. 근데 이번 주에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. 자, 수급 동향으로는 오늘 수급만 보면은 뭐 선물은 3,500계약 매수를 했고,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, 풋옵션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선물과 옵션을 이제 콜옵션을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풋옵션으로 이제 해지를 거는 정도인데, 보면은 풋옵션 해지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101억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됩니다. 대신 이제 선물도 한 3,500계약 정도 되고, 이거 오늘만 그런 거지 최근에 누적으로 쌓아온 게 한 2만 계약 가까이 되니까,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선물 매수한 부분에 대한 풋옵션의 이제 해지 정도로 보고, 콜옵션은 매수로 해서 상승 포지션은 구축했지만
이제 그래도 금액이 적으니까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선물과 풋옵션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, 선물 매수는 뭐예요? 상승하면은 만기일까지만 상승하면 되는 거고, 풋옵션 매수는 어떻게 돼요? 만기일까지 하면 시간 가치가 쭉 깎입니다. 빠르게 단기간 내에 이번 주 안에 가급적이면 주 중반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쓱 밀려줘야지 수익을 얻습니다. 한 2,700 부근까지 내려가면 뭐 이 오늘 품매수한 사람들은 좋겠죠.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서로 해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선물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은 풋옵션에서 손실이 날 것이고, 만약에 이제 돌발악재가 나와서 정말로 뭐 군사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해서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선물에서 일부 손해는 나오겠지만 풋옵션으로 이제 해지를 건다. 풋옵션에서 수익이 나서 해지를 건다. 위아래 포지션을 양쪽을 다 잡아놓고 있는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. 주식 부분이나 콜옵션 부분은 잘 보시면은 관망이죠.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.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수급 관망 속 상승 포지션을 선물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 정도 이제 2750에 한 차례 저항 구간 올라오니까 풋옵션을 좀 매수해 놨다. 하락에 대한 대비를 조금은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코스닥은 최근에 좀 약해도 뭐 걱정할 필요 없다. 코스닥은 약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밀릴 때 좀 가파르게 밀리고 빠르게 밀려야 신용장구가 천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 코스닥은 추후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피처럼 질질 끌지 않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, 회복도 빠를 수 있는데, 일단은 900포인트 회복하는 것이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. 아직 900포인트 회복은 못했고 한 차례 저항받고 다시 밀려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였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, 뭐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휴식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,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도 13만 원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12만 원 중반 정도까지 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, 지금 13만 원대는 계속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잘하고 있죠. 그럼 하이닉스 13만 원 유지해 주면 어떻게 된다? 새로운 시세 만들러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호재거리도 많고요. 자,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램시마이스 씨가 이제 스위칭 투여를 해도 뭐 크롬병 같은 쪽에 약물 농도가 유지가 된다. 그래서 뭐 효능 부분을 입증하는데 뭐 청신호가 좀 밝혀졌습니다.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1,000억 자사주 매입,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00억 있었는데, 이번에 셀트리온 쪽에서 1,000억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합니다. 주가가 이제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벌써 뭐 이렇게 셀트리온 측에서는 뭐 1,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. 16만 원에 있을 종목은 아니죠. 이게 26만 원이라면 모르겠는데,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16만 원에 있을 종목은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강하게 뭐 치고 올라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,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고, 뭐 배당도 그렇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눌려는 있지만 추후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또 가파르게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. 뭐 당연히 뭐 기업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. 참고하시고요. 자, GSA랑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보면은 한 차례 추가적인 급등을 했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 전체적인 모습이었고,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등등해서 유가 관련주, 천연가스 관련주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있다. 중앙에너비스는 24,500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못 넘어가고 있죠. 그러면은 24,500원은 계속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구간을 넘어갈 때까지는 좀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근처 가면은 좀 줄이면서 보는 게 맞다.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였는데, 뭐 최근에 뭐 혈장 치료제 쪽도 그렇고 자체적인 뭐 신약 개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 얘기가 나오는데,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에 3일 연속 10만 명, 뭐 토요일임에도 뭐 10만 명이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, 어제 같은 경우 9만 5천 명으로 줄었는데, 뭐 검사자 수가 줄었으니까요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검사자가 뭐 정상화되면 10만 명이라고 보면은, 위중증이 이제 400명대로 올라와서 480명까지 올라온 게 좀 문제가 되는데, 이 위중증 관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발표로는 뭐 중환자가 좀 늘어도 치사율은 지금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얘기한 대로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프더라도 잘 나아서 후유증 크게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나은 뭐 주장하고 있는 이제 엔데믹 시대가 올 수 있겠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혈장 치료제랑 이쪽으로 뭐 얘기는 나왔지만 이거는 좀 핑계고,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
예,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넘보던 종목이 지금 20만 원 아래쪽에 있어요. 16만 5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낙폭 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게, 나머지는 그냥 핑계거리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죠.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온다 해서 보시면 되고, 자,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중환자 관리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엔데믹 시대 리오프닝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오는데, 이쪽도 사실은 낙폭 과대예요. 하이브가 42만 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2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. 22만 9천 원까지 찍었어요. 22만 원대까지 내려왔죠.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기업이 망하거나 뭐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, 이렇게까지 뭐 밀릴 이유는 없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낙폭과대로 해서 이제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,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30만 원이면은 뭐 거의 뭐 무료 공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27만 원 아래 요 구간 회복되면은 27만 원 아래쪽은 요 27만 원만 잘 회복해서 유지해 준다. 그럼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. 당분간은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YG엔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, YG의 뭐 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, 뭐 빅뱅이 이제 4인조로 컴백한다라는 소식, 이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, 이제 블랙핑크도 건재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뭐 JY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규 걸그룹도 나온다고 하고, 전체적으로 엔터 콘텐츠 쪽에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죠. 그래서 이쪽 보시면 되고, SM도 양호하고, SM 볼 때는 디어유를 항상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팬 플랫폼 쪽. 그래서 이쪽을 뭐 체크하시면 되고, 엔터랑 뭐 콘텐츠, 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습니다.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7.5% 올라오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, 2,600원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직 바닥 회복 아닙니다. 2,600원을 회복해야지 초록뱀 미디어는 좋아진다. 자,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, 최근에 뭐 낙폭이 과대했죠.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나머지 뉴스 갖다 붙이는 거는 그냥 핑계거리 갖다 붙이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는 낙폭 과대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.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. 이제 워낙 최근에 좀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, 아직까지는 뭐 약세 구간 벗어내지는 못했다.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만 보시고, 뮤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. 최근에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가 한 차례 빼꼼하고 내밀었어요. 근데 거래량이 더 붙어줘야 된다. 이 정도로는 뭐 매우 부족하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올라왔다. 순환매 정도 돌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기존부터 이제 뭐 바이트 댄스에서 계속 뭐 투자 얘기 계속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해묵은 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 나오면서 17,000원 살짝 건드렸습니다. 유지되지는 못하고 윗골이 달았는데, 17,000원에서 17,500원 구간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19,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노릴 수 있고, 요 구간을 2만 원을 넘어가야지만 뭐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. 그 전까지는 1차적으로 17,000원에서 17,500원, 2차적으로 19,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이제 저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대원 미디어나 DNC 미디어까지 해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 반짝반짝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. 미스터 블루는 아직 안 움직였고요. 이 정도 보시면 되고, 파라다이스. 자,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호텔 사업이랑 카지노 사업이 좀 어렵게 흘러갔는데, 코로나의 뭐 최대 피해주 중 하나겠죠. 그래서 어려운 흐름 보이다가 이 15,000원 구간 회복하면 좋아질 수 있다 했는데, 이 구간을 한 번에 뭐 장대항보로 회복하고 17,000원까지 지금 돌파해내주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화장품도 좋고 다 좋은데,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마카오 규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길게 볼 수 있는 쪽으로는 또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. 리오프닝 관련주도 짧고 강렬한 것보다 좀 길게 편안하게 앞으로 미래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라다이스나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양호했죠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, 롯데관광개발도 17,500원 넘어가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, 아니면 뭐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조금 부진했지만 뭐 GK 같은 종목들, 요것도 이제 꾸준하게는 올라오고 있죠.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지. 그래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, 뭐 수익성은 확실한 사업이니까 사람만 오갈 수 있으면은, 그래서 이쪽을 꾸준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소주 가격 7.9% 인상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36,000원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 구간이 잘 유지해줘야 되는데,
전일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거래량이 좋으면서 신뢰성은 좀 높이고 있어요. 36,000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이 위쪽을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39,000원, 만약 39,000원까지 넘어가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워낙 급등했으니까 이격도 벌어져 있고 하니까 과도한 욕심 부리기보다는 적당히 여기서 만약에 내일도 강세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중국에서 뭐 이 올림픽 기간 디지털 화폐의 쓰임이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EU도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좀 보고 있죠. 디지털 화폐 쪽을. 여기에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 행정명령을 이제 뭐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KCT를 비롯해서 뭐 한네트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섹터는 단기성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는 좀 규제가 좀 많고 이제 이런 부분을 상용할 때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늦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밀리거나 올라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여러분들 수익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쉬면은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걸 좀 잘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고 아니면 좀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좀 어지러운 섹터니까 참고하시고요. 낙폭과대주 말씀드렸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낙폭과대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르고 덜 밀리는 섹터에 좀 속합니다. 그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현대산업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뭐 찬물을 좀 끼얹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현대산업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반사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반대급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아직은 이런 건설주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나 리오프닝 관련주처럼 이 낙폭과대주에 돈이 잠시 쏠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리오프닝만 다 얘기할 때 뜬금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관련주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하죠. 말씀드렸던 자화전자 같은 경우 오늘까지도 뭐 좋은 모습 바닥권에서 보이고 있고 인탑스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모습 거기에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거나 뭐 파트론, 드림텍, 나무가, RF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거리긴 있어요.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뭐 돌파해내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 찍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쪽을 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폐막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완화하는 정책이 중국에서 나오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양회가 열리죠. 자,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. 근데 3월부터는 여러분들 철강주, 조선주, 화학 같은 뭐 아까 건설도 보셨지만 경기 민감 섹터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중국을 겨냥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관심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정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.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저 정책에 맞춰서 슬금슬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한 종목도 있죠. 뭐 로스웰도 있고 윙이푸드도 있고 많죠. 그런 종목들 양해 이후에 뭐 한 차례 뭐 혹은 양해 전후로 해서 한 차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호주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거는 돈 자체는 중국 증시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거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의심하는 타입입니다. 그런 부분은.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타입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대신 만약에 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움직인다면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지 실제적으로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뭐 실제로 이제 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차라리 더 수혜를 보겠죠. 그래서 만약에 그 테마성으로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들 움직인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이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고 좀 안정적으로는 뭐 조선철강 화학 뭐 아니면 차라리 낙폭과대주들 이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차라리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돈이 쏠리는 쪽 리오프닝 쪽에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쪽이 밀렸을 때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밀려 있을 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종목들 그리고 지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.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